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로스쿨과 나이 그리고 이제 법조계와 나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워낙 그 나이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뭐 로스쿨에 지금 몇 살인데 입학을 할까요 말까요? 아니면 뭐 대형 로펌에는 몇 살에 갈 수 있나요? 검사는 몇 살에 할 수 있나요? 뭐 판사는 몇 살에 할 수 있나요? 또 아니면은 뭐 지금 30이 넘었다, 뭐 30이 넘었다, 지금 40이 넘었다. 아니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해서 워낙 나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냥 제가 그냥 아는 바에 그리고 이제 약간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새 이제 뭐 소송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 서울대 로스쿨에서 나이 어린애만 뽑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 로스쿨 입학에 대한 거에 대한 나이 그 다음에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서울대 로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서울대 로스쿨의 그 교수님에 대한 성향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많고 뭐 저는 이제 공부를 해봤지만 원래 일반적으로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된다는 거는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대를 대부분의 열의 아홉은 다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교수님들이고 대부분 다 성품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 조국 선생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도 좋고 공부 잘하고 성품은 좋다. 그런데 집에 돈도 많다. 집안은 좋다. 이런 분들이 사실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단 대부분의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들은 대부분이 뭐 전국 수석, 뭐 사법연수원 수석, 뭐 어디 수석 거의 뭐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아니면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되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입학한 게 19, 20, 21, 22 그러니까 22이나 23 그래서 대학교 4학년이나 대학교 5학년 때 사법시험을 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2년을 갔다 오고 법무관을 3년 갔다 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되냐면 19살에 입학해서 19, 20, 21, 22 그다음에 23, 24세 연수원 졸업하고 25, 26, 27에 법무관을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29이나 뭐 30살에 뭐 판사라든지 아니면 검사라든지 아니면 유학을 갔다가 보통 31, 2살, 3살 이때 대부분 처음 교수가 되십니다. 서울대는 이제 요새는 약간 바뀌었는데 예전에 어떻게 되냐면 교수 임용할 때도 약간 나이 순으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교수를 임용할 때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임용해서 조교수를 일단 임용을 시켜서 논문을 잘 쓰거나 이렇게 해야만 부교수를 승진을 시킵니다. 왜냐면 조교수하고 부교수는 그 중간에 그 논문을 못 쓰면 나중에 승진을 못하면 학교를 나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들은 대부분 다 조교수로 오십니다. 나이 어린 분들이 조교수로 와서 그때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고 가끔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분들을 스카우트해서 하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그 경우는 요새는 가끔 있지만 예전에 거의 그러니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거 뭐냐면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들의 생각은 31, 32이면 이미 공부가 끝나서 교수가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로스쿨에 지원한 학생들이 뭐 33, 34이 만약에 들어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이야 이제 블라인드를 해갖고 나이 제한도 없고 뭐 학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느낌에 얘는 이게 뭐 하다 왔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 같아도 약간 얘는 뭘 하다 왔을 거냐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절대 그러니까 안 그렇지만 아주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똑같이 서울대 정기공학과를 나와서 어떤 학생은 스탠포드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스탠포드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어떤 학생은 스탠퍼드 석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누가 붙었냐면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은 사람이 떨어지고 석사 붙은 사람이 붙었습니다. 얼핏 보면은 당연히 박사 받은 사람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여러 가지 다 고려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나이 갖다가 원래 차별하면 안 되는데 나이를 차별할 때 약간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발전 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이 되게 위험하기보다는 이제 법에서는 약간 그런 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없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를 채용할 때 키 작은 사람 안 뽑는다. 그래서 키가 162 미만은 안 뽑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키에 대한 차별이 됩니다. 하지만 키가 158 이상 되는 사람만 고객의 승객의 짐을 들어서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그건 또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바뀌어갖고 스튜어디스의 키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조건으로 몇 센치 이상 하는 거로 이제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몇 살 이상, 몇 살 많은 사람 이렇게 뽑지는 않습니다. 대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헌법에서 금지한 뭐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뭐 인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되진 않지만 다만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면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이제 예전에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서울대 로스쿨도 요새 걱정이 뭐냐면 너무 요새 어린애들이 많이 오니까 특히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도 오고 나이 적은 사람도 왔지만 사실 요새는
대부분 한 열의 한 7, 80%가 대부분 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로스쿨에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국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거의 지원 안 합니다. 대부분 다 이제 나이 어린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차별이 거의 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블라인드고 다 없으니까 나이 때문에 뭐 이렇게 젊은 학생 뽑는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대도 요새 얼핏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뭐냐면 워낙 그 나이 어리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이 서울대 많이 옵니다. 사실 서울대 로스쿨 들어가기 진짜 어려운데 거기 들어간 학생들끼리도 경쟁을 워낙 많이 합니다. 왜냐면 그 대형 로펌이라든지 그다음에 판사라든지,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이제 재판연구원, 검사 이건 사실 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150명 입학을 했다. 그러면 상위 20%한 30명만 검사라든지 재판연구원의 원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든지 각 학교에서 20% 정도 들어야만 원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뭐 서울대 100등까지 원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펌은 똑같습니다. 로펌도 거의 대부분의 중간 이하학생은 아예 원서를 안 받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좌절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학고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해서 거기가 이제 서울대는 이제 그 학점을 갖다가 1학년 학점을 갖다가 그 패스와 논패스 이런 식의 절대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설명드린 건 뭐냐면 나이를 갖다가 일부러 나이가 어린애를 뽑는다 라고 하는 거는 요새는 이제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그럼 대형 로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까 이제 한 말씀하고 다 연결되는 건데 대형 로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교수님들의 경험에 의하면 대형 로펌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27에서 34일 그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이상 넘어가서 대형 로펌을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뽑을 때도 그 정도 나이가 돼야 대형 로펌에서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요새도 약간 바뀌어갖고 로펌에서도 완전 나이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도 설명드렸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다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다고 또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이는 당연히 고려를 하지만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성품, 인성 이런 거까지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나이가 어리다고 다 무조건 뽑고 나이가 많다고 뽑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문적인 능력 예를 들어서 의대를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자격증이 있다 아니면 세무 자격증 이런 사람들은 사실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대를 나왔다. 의대를 나와도 또 근데 로펌에서도 단순하게 의대를 나온 사람보다는 가급적이면 인턴이라든지 레지던트 이 전문의까지 딴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의대 6년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턴 1년, 뭐 레지던트 3, 4년이면 거의 10년이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다 로스쿨까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36살이 넘어야 로펌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검사 설명드리겠지만 검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능력자들은 나이 제한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입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 로펌 말고 이제 검사가 문제인데 검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은 객관적으로 없지만 있다고 보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35살 넘어가면 거의 검사 지원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물어보는 게 아니 건대 로스쿨 학생들은 왜 검사가 많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예전에 뽑을 때 나이도 안 보고 학교도 안 보고 학벌도 안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냐면 나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뽑을 때도 나이 제한도 안 하고 그냥 그 나이 뭐 학교도 안 보고 그렇게 뽑아 보니까 예전에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나이 많은 학생들 입학할 때 나이가 30대 초반부터 입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그런 학생들은 로스쿨 졸업하면 아예 처음부터 이 검사에 지원을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지원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갖고 나이는 이제 35은 거의 마지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이게 뭐 제가 뭐 어떻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30대 초반까지라고 생각하셔야만 이 검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 아니면 변리사다, 회계사다. 이런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면 35살 넘어서도 될 수 있긴 하지만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조직이나 이게 썩 좋아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나중에 나갈 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워낙 그 판사나 검사는 로펌에서 스카웃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검찰이다. 그런데 얘가 의사다. 이렇게 되면 로펌에서 훨씬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사다. 이런 사람들도 거의 스카웃을 많이 합니다. 뭐 약대를 나왔다, 뭐 의대를 나왔다. 이런 사람들은 꼭 검찰뿐만 아니라 단 대형 로펌에서 서로 스카웃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얘는 나중에 갈 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판사인데 판사는 사실 또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판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다이렉트로 판사가 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 경력이 3년, 5년, 10년인데 진짜 그러니까 2018년까지인가 이때 그러니까 2019년인가 이때까지는 5년 정도 경력이 있어도 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아마 지금도 입학하시는 분들은 10년 경력을 채워야 이제 판사가 임명이 됩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보통 이 5년 경력을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예전에 3년 경력만 채우면 판사가 됐었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재판연구원 2년을 하고 국선 변호인 1년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판사로 가는 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또 5년으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제 그 재판연구원 2년, 그 다음에 국선변호인 3년, 아니면 군 법무관 5년 이런 걸 채우고서 그리고 이제 보통 갑니다. 이걸 왜, 아니면 검사 5년 이런 걸 왜 하냐면 대부분 잘 아시지만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가 오는 사람들을 법원에서는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 안 좋아하냐면 우리가 보통 오염된 그 뭐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워낙 다른 데서 재판이라든지 이런 걸 변호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 의뢰인들 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만약 재판을 하면 재판에 대해서 공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게 공직에 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재판연구원은 사실 거의 법원에서도 검증된 인입니다. 그래서 워낙 훌륭한 뛰어난 걸 다 알고, 그다음에 국선 변호인도 가면 그 주로 하는 일이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그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많이 뽑아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스, 이제 재판연구원 2년, 국선변호인 3년 코스가 워낙 그 판사 코스라고 소문이 나버리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그 코스를 이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지금 다니는 사람들 그게 되지만 앞으로 입학하는 사람들은 10년을 채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채운다는 게 어떤 일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군 법무관 3년 나왔다. 그래서 군 법무관 3년을 나오고 재판연구원 2년, 5년 채웠습니다. 그럼 나머지 5년은 어쩔 수 없이 로펌을 가거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10년을 채워서 법원의 판사로 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법원 판사 연령이 뭐 30대 초반도 되지만 앞으로 이제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신 분들은 최소한 암만 나이가 어려도 예를 들어서 19살에 입학해서 19, 20, 21, 22, 그 다음에 25살에 로스쿨 졸업했다라고 해도 암만 나이가 어려도 35, 36이 돼야 겨우 판사로 임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고, 판사는 지금 로스쿨에 입학하신 분들은 35에서 36이 넘어야 그때가 제일 어린 나이가 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건 쉽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한 38이나 39에 겨우 이제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 이제 30살이 넘었다. 그럼 로스쿨 지원할 거야 말 거인데, 가급적이면 30대 초반이면 로스쿨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렇게 대부분 이런 걸 물어보면 누가 물어보냐면 회사원을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노무사라든지 별회사라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면 지금 아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다 이런 사람들이야 뭐 그런 게 아니지만 대부분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이 경력을 포기하고 로스쿨을 지원하는 게 이익이냐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3년 동안 버틸 생활비만 있으면 지원하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왜냐면 요새는 이제 제가 이제 서울대 전자과를 나왔지만 친구들도 이제 거의 뭐 삼성전자가 다니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거의 반은 교수라는데,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뭐 부장이나 뭐 이사 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랬는데, 거기도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70세, 80세 몸만 허락하면 80 넘어서도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30살 넘어서 만약 변호사 됐다. 35살, 6살에 변호사 돼도 아무런 그게 불이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특히 35살 넘어가면 사실은 이제 그 판사나 검사나 이런 공직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점이 있냐면 영업을 하기엔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나이 어린 변호사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를 졸업했다. 그런데 27에 갑자기 변호사가 되어 개업을 했다라고 하면 의뢰인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일부러 나이 들어 보이려고 안경도 뿔테 쓰고 다니고 화장도 좀 이렇게 따르게 하면서 좀 더 영업을 하려면 나이가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생각하시면 나이가 들어서 변호사 됐다. 그러니까 변호사 되기만 하면 절대 손해볼 장사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이 40대 넘어서 과연 할까? 그럼 40대가 이제 어떤 분들이 예전에 이제 저한테 뭐 이렇게 상담도 많이 오는데,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지원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40대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변호사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지가 사실 그게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지, 할 수만 있다. 아니면 체력이라든지 능력이랑 그만 되면 하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정말 주의한 게 이 변호사 시험 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50% 밖에 합격률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하시고 만약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면 40대 넘어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릴 게 뭐냐면 나이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이가 있어도 로스쿨, 그러니까 학교에서 로스쿨 나이가 차별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어도 지원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서는 좋은 직업이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